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분기 기업 실적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주가 부진을 나타내며 다우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 대비 0.32%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1%, 나스닥 지수는 0.1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WTI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2.1% 상승한 64.4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로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당국은 이란 정예의 군대를 테러 장체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와 함께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글로벌 원유 재고가 여전히 매우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리 장관은 원유 재고가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며 시장은 균형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이 영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영국 상원은 현지 시간으로 8일 하원에서 올려보낸 노동당 쿠퍼 의원의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내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브렉시트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 브렉시트 추가 연기 방안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시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했지만 반대로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21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751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불안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측이 우리나라 채권을 제외한다는 소식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1144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만이 0.3%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뉴욕 증시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반대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는 높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기업의 수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줄어들면서 달러화 약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장단기적으로 이 유로화에는 어떤 영향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복합적인 이유로 상승을 했는데 이 투심에는 어떤 영향 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5G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통신주보다는 관련 부품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우지수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뀌면서 이 시장 자체가 좀 흔들렸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이 8일 미국 시간으로 8일 기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2% 하락한 26,341.02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는 이 0.1% 오른 2,895.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9% 오른 7,953.88에 장을 마쳤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S&P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보잉 영향으로 이 소폭 좀 하락을 했고요.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강보합 정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기업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경제 지표 등을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적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다. 실적에 대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주요 지수가 지난해 말부터 지난주까지 해서 오른 속도가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이 속도가 너무 좀 가파르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게 이 시장의 컨센서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면은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게 좋은데, 시장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를 했었는데, 경기 침체보다는 그래도 이 시장 우려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거지, 이 경기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는 부분들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이 S&P 500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 이상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P 500도 지금 8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S&P 500 같은 경우는 특히 2016년 이후 약 3년 만에 실적 감소가 우려가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있어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좀 빨리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큰 폭의 조정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주가 자체도 지금 장 초반에 좀 떨어졌다 시작하면서 장 후반에 낙폭을 줄여가고, 그리고 S&P 500도 사실은 S&P 그리고 나스닥도 사실 하락을 했었다가 장 후반에 낙폭을 회복하면서 이 강보합 상승 반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시장은 이 주가가 빨리 오른 부분들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1분기 기업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처럼 이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 JP모건 체이스 등 이 주요 은행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잉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좀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잉의 생산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면서 투자 의견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말이 중립이지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요. 이 보잉은 지난주 이 사고 기종이었죠. 지난번에 사고 났던 737 맥스 생산 축소를 발표한 데 이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부정적 평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 전일 4.4%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JP모건 체이스는 제너럴 일렉트릭 투자 의견도 지난해 12월 중립으로 났었는데, 이제는 비중 축소 확실한 매도 레포트죠. 이런 부분들을 내리면서 GE의 주가 자체도 5.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리비아 내전 같은 이 대외적인 지정학적 요인들도 투심을 조금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오는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을 했고, 이 EU 정상회의 상임장인 도널드 투스크는 이 브렉시트를 1년 연기하는 탄력적 연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완충작용, 이 시간들이 사실 흐르면서 그리고 컨센서스 자체가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지속하자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담은 맞지만 뭐 크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리비아 부분들도 이 미국에서 뭐 이란 정예군이 뭐 혁명 수비대를 뭐 테러 단체로 지정한다, 뭐 이런 부분들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리비아 내전 우려도 사실은 시장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제 지표도 보신다면 경제 지표는 좀 혼조세였습니다. 이 주가 자체도 이 좀 혼조세를 보여줬는데 경제 지표 자체도 이 조금 오르거나 조금 감소하거나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큰 폭의 뭐 그런 이 우려감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 기술주가 0.41% 오르면서 선전을 했고요. 산업주는 0.44% 내리면서 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뭐 종목별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라면은 이 보안회사죠. 시만텍은 골드만삭스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면서 투자 의견이 중립에서 매수로 이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하면서 뭐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 P&G도 실적 개선 가능성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이 의료 산업에 뭐 커다란 혁신을 줄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뭐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잉과 뭐 보잉뿐만이 아니라 사우스웨스트 항공까지도 사실은 이 여름 휴가철을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잉 이 737 맥스 운행 중단 여파가 보잉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항공사들까지도 이 영향을 미치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도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JP 모건이 뭐 주의에 대한 부분들 뭐 이 좋지 않은 부분들 나오면서 주의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면서 이 급락이 나온 특정 몇몇 종목들 이 코멘트가 나온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승을 하거나 뭐 하락을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은 아직은 진행되지 않은 조금은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주도 강세였습니다. WTI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지정학적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사실은 이 리비아 문제도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수에는 뭐 증시에는 큰 폭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유 같은 경우는 생산량과 뭐 소비량, 뭐 사실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뭐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데, 생산이 최근에는 좀 더 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비가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가능성 아직은 좀 없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뭐 경기 부양책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책이 지금 당장 이 원유에 대한 소비량을 늘리진 않기 때문에 소비가 사실 늘어나도 이 국제 유가 자체가 올라가는데 소비에 늘어나기보다는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감, 최근 들어서 뭐 금년 들어서 국제 유가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요인이 금년에는 뭐 바로 뭐 한 1-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생산에 있어서의 생산량 조절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이런 리비아 같은 지정학적 이 리스크들까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뭐 어느 정도는 이 좋은 상승한 자리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반납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추세적으로는 좀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기업의 수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 증시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었고요. 이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고용 지표도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현재까지는 상쇄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팩트셋 같은 경우는 정년 동기 대비 4.2%, 레피니티브 같은 경우는 2.2% 정도 순이익 단위 줄어들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뭐 전일 밤까지 하면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을 가장 뭐 최근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미중 무역 협상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실적 우려감을 상당히 많이 상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주요 지표 같은 경우도 뭐 전일 밤 발표된 거는 조금 좋은 거, 조금 좋거나 조금 안 좋거나 뭐 좀 혼조세를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는 주요 지표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으로 뭐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걱정을 했었지만 이 주요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좋게 나오면서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사실 고용 지표 같은 경우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기업 실적이 머닝 쇼크 같은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시장 한번 출렁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10일 내일 열리게 되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3월 의사록이 시장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연준에 있어서는 금리 동결 얘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 쪽에 있어서는 뭐 금리 인하를 사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금리 인상 같은 부분들은 나오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 정도로 간다라면은 증시에 있어서는 뭐 큰 영향은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로존 경기 둔화 때문에 유로화 약세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달러 강세가 좀 잦아들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유로화와 달러화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지금 달러가 굉장히 좀 강했었죠. 달러가 굉장히 좀 강한 상황에서 달러의 강세는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로화가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됐던 부분들은 뭐 시장 우려감들이 있었고 뭐 경기 침체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 경제 성장 둔화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팔랐는데요. 이 유로존 경제가 2분기부터는 뭐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나오고 그리고 22 유럽 중앙은행이 3차 특정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 TLTRO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걸 발표하면서 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뭐 우려됐던 이탈리아 은행들 신용 위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도 6월 말까지 연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EU에서도 뭐 1년 동안 연기하는 뭐 탄력적인 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브렉시트 우려감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에 대한 약세는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약세가 뭐 추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TLTRO를 제외하면 유로존의 경기 부양 정책이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면 유로존 경기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매달 두 번째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요.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매달 두 번째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죠. 3회 배수의 달인 3, 6, 9, 12월 달은 역시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뭐 쿼드러플 위칭데이다 해서 네 마리 마녀가 요동을 부린다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두 번째 주, 둘째 주에는 아주 변동성이 심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4월 달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있는 제가 이제 SK증권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이 여의도에 있으면요, 1년 12달 그 확성기 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전히 억울한 사람도 너무 많고 불쌍한 사람도 많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읽었던 안톤 시냐크의 대표적인 수필집이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은 일들만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살아난 분이 있죠. 또 뜻하지 않은 급격한 사망으로 급사로 인해서 또 생을 마감하는 분도 계시고요. 기분 좋고 신나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는 연중 최고가 신고가 행진을 벌이면서 아주 배 아프고 부러운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최근 들어서 뭔가 좀 되는가 싶습니다만 여전히 박스권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본격적인 투자 전략과 이슈에 대한 점검을 해드리기에 앞서 하나의 지침, 오늘 시장 바라보는 나침판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를 드리죠.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많이 강조해드렸는데요. 지금 이거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해결책, 해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죠. 자, 제가 앞서서도 주식 투자를 할 때 분석은 머리로 해라, 투자는 눈으로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머리로 분석을 해보면 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 오히려 하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주는 장입니다만 눈으로 보면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투자하기가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단순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서 지금의 장은 박스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기조 자체는 상승 트렌드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지수를 투자하든지 개별 종목 투자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눈으로 보이는 대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1144원 선까지 올랐거든요. 투자 심리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오늘 최양크 의상이 아주 주홍색 의상이 네. 멋집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의상처럼 확 불타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자, 제가 매번 투자 전략 시간에 강조해드리는 체크 포인트가 있죠. 대표적으로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이게 좀 낙관을 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1130원대도 다소 너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8원 10전이나 급등하면서 1144원 70전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환율이 1140원대를 돌파한 것은요, 18개월, 1년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17년도 9월 28일 날, 날짜까지 정확하게 제시됩니다. 9월 28일 날 1150원을 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 이후 최대치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개념은 뭐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세계 경기에 비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환율 시장이 불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난 12월 달에 그 결산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주주총이 끝났습니다. 근데 올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친주주 정책으로서 배당 성향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역송금을 하는 거죠. 배당을 받은 투자 자금을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를 자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의 수요가 더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겹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달러를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에다가 어제 발표가 됐죠.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펀드, 연기금 펀드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 펀드입니다. 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채권 투자를 하지 않겠다,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파가 국내 시장, 환율 시장으로 이어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환율이 강세를 보인다는 거,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악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악재입니다. 다만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수출주에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따라서 일부 수출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 상승하면서 원화가 급속하게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144원까지 돌파하면서 18개월 만에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있는 환율 동향, 추가 상승이 굉장히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일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한국에 대한 채권 투자를 차지하면서 매각한다는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채권을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갖고 있는 규모를 보면 한 6조 원 정도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국채 발행 물량이나 매매 비중에 보면 한 0.9% 수준,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설사 노르웨이에서 국내 채권을 전부 다 전량 매각한다 하더라도 그 여파는 미진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어려운 점의 하나가 데이터상으로만, 기업의 실적이라는 데이터상으로만 움직인다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만 투자 심리, 매매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렇잖아도 불안한데 이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한국 채권 매각 소식은 역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소죠. KDI가 올 한 해 대한민국의 경기를 둔화를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그저께 이 KDI가 대한민국이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진으로 이미 전환됐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대한민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가중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2019년도 대한민국의 경기 전망은 안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되지 않는 한, 2, 4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더 가중되지 않을까.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9조 원, 맥시멈 9조 원대까지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2019년도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 전망치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전망에 대한 정책 같이 여러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 동향 또한 계속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달러 환율 함께 짚고 왔는데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G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통신주들은 오히려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만 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부품주가 오히려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혜주들 좀 어떤 것들 보면 되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가 출범 이후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일자리 정책이었죠.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주 서민들,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의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칭 소주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과 반대 여론이 국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소주성에 대해서 보완이 시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본격적인 5G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의 어떤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는 통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지만 이 5G 업종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도주의 한 축을 이 5G 관련주들이 담당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일 밤에 전격적으로 전 세계 최초로 5G 대중화 서비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핵심 그 통신사라 할 수 있는 국내 3대 통신사 SKT, KT, LGU+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이 통신 3사의 과도한 출혈 경쟁이 향후 수익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주가는 조정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부품주들은 오히려 점 대비 강세이고 시장 상승 대비 더 높은 상승을 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통신 3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 부품의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 부품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통신사보다는 대표 통신사보다는 이 부품주들의 상승 탄력도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정부도 이 5G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육성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들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혼조장 속에서 이 5G 부품 관련주들을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 제가 또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해드렸던 대로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를 시장에 바로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2,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여유롭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5G 부품주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성반영돼서 저점 대비 20, 30% 이상 상승한 종목군들도 있고요.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은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는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뜬모를 하락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도 아니고요. 바닥을 기다가 턴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종목군들로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다. 종목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릴 수는 없지만 역시 5G 관련주에서 부품주들은 향후 주도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오이솔루션이 있겠죠. 이 오이솔루션은요. 광트레시버라는 송수진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오이솔루션은 시장에 지난해 연말부터 해제되면서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상당폭 올랐다는 점입니다. 또 서진 시스템, 기지국을 만드는 중계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초저지원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와이소라든지 솔리드라든지 KMW라든지 에이스테크라든지 유비쿼스 홀딩스,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들 5G 부품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하시면서 충분한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 거래가 수반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발굴해 보시면 여러분 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죠. 네, 시장 올라가는 것도 좋고 내려가는 것도 좋고 어떤 박스권 트렌드에 놓여지는 것도 좋다. 하지만 딱 하나만 찍어달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직설적이고 실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것에 앞서 역시 체크포인트 한번 점검해 봐야죠. 첫째, 그렇죠. 원달러 환율 동행입니다. 모두 언급해 드렸어요. 우리 최 앵커가 질문하시면서 그렇죠. 근데 1144원, 1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환율이 어제처럼 이렇게 상승한다면 주가의 상승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140원대나 1130원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보다도 그렇죠. 환율이 하루에 8원 이상 급등한다는 것 이것 또한 불안한 요인이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환율 등 안정화되는지 여부 체크해 주십시오. 환율이 안정화된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변동폭, 저점과 고점의 변동폭이 적은 움직임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가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포인트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었죠. 거래량이었죠. 근데 거래량은
예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래량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5억 주죠. 예, 그 5억 주가 최근 들어서 달성이 됐죠. 언제입니까? 지난 금요일 날 4월 5일 날 5억 1,700만 주.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두 번 더 5억 주 이상이 유입이 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시장의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 유입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하죠. 굵직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그렇죠. 무역 협상 거의 막바지 국면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하나의 전략을 세우고 있죠. 뭐냐? 이제 유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규모 항공기 수주를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그렇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유럽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 대명사로 오늘 중국과 이후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 이후의 정상들은 어떤 합의책을 내놓을지, 향후는 이 중국과 유로존의 어떤 협력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지 한번 이 중국과 이후의 정상회담 소식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입니다. 내일은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 회의록이 발표되는 것 중에 이번에 중요하게 여러분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를 체크해야 되느냐? 자, 이번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 금리의 동결 이유가 뭔지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동결 이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9월 달에 자산 축소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도 했죠. 조기에 자산을 축소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이번에 FOMC 회의록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이유를 들어보면 향후 미국 FOMC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살짝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FOMC 회의록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20회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후 긴급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예정치 않은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정상회담은 이유가 그죠? 예,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이후 정상들을 긴급하게 소집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1일 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날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렇죠? 과연 한미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태평양을 건너가서 긴급하게 자 회담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 북한 문제죠. 과연 어떤 솔루션을 내놓을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북한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합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과연 북한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꼭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지난 3월 달에 그죠? 3월 말에 이 장은 박스권 틀이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어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050에서 2300포인트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이 자 정확하게 지난 3월 28일 날 장주 저점 2120포인트를 찍고 어제 종가 2210포인트입니다. 22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자, 제가 박스권을 정해뒀던 중심 추세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높아요. 모두에 제가 투자는 눈으로 하라는 말씀드립니다. 눈으로 보면 이건 상승장입니다. 더 가는 장입니다. 다만 박스권의 상단 구역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마다 이익 실현하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한 매매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은 저점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금주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주는 박스권의 상단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과 그 저점 매수세가 치열한 매매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승을 하면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상승 시에는 한번 일부 이익 실현을 해주는 전략.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 틀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50% 정도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매수를 한다면 철저하게 종목별로 특화시키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아직 주도주가 없습니다.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반등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의 특이점은 뭐냐?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 시장의 어닝 시즌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뉴욕 증시가 다운을 하락하고 나스닥은 상승한 이유가 다우의 대명사 보잉, 그렇죠? 대표적인 항공사죠. 이 보잉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보잉이 4% 이상 하락하면서 하락하는 요인이 됐거든요. 국내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 관심을 가져야 봐야 되느냐? 종목군을 살짝 언급해드리면요. 낙폭 과대된 종목 중에서 원화 강세,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주가 되는 수출 관련주로 포커스를 잡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철저한 종목별 양상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권에 갖고 있는 종목은 대표적인 수출 관련주인 반도체, 절강, 자동차, 그리고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사태로 인해서 정유주, 이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초점 매수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